자, 이번 시간은 도시 및 지구환경 정비법입니다. 몇 문제 나온다고요? 6문제입니다. 자, 나오고요. 개발법이 조금 어려운 이유는 숫자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정리할 것이지만 정비법은 양이 좀 많아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핵심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일단은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버릴 거는 그냥 완벽히 버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정리됩니다. 322하고 323페이지는요 그냥 버리세요. 한 번 정도 갈 것 하지 마세요. 언제 보냐? 잠 안 올 때. 보는 순간 잘 겁니다. 자, 3번 용어 정의부터가 이제 시험 범위인데요. 자, 먼저 정비법이 뭐냐? 개발법의 반대죠. 도시개발법은 그렇죠? 미개발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들어옵니다. 경상도 말로 전부 다 쌤삥 건물이죠. 그렇죠? 쌤삥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0년, 20년, 보통 40년의 기준입니다. 40년 이상 되면은 건축물이 노후화가 되죠.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건축물을 바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비합시다. 그 법이 바로 정비법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 법이 바로 정비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정비 사업이 총 3개가 있습니다. 먼저 용어 정의 1번 정비구역은 읽어주시고요. 정비 사업은 자, 3가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 있다. 재건축은 공동주택이니까 주로 아파트를 주로 많이 하죠. 여기서는요 내용을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용어 정의를 물어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요즘은 그런 추세가 아닙니다. 용어 정의 전반에 있는 내용을요 골고루 끄집어내 가지고 한 문제로 만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해야 되는데 오늘은 아주 반드시 중요한 것만 오늘 하고 한두 개는 다음에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다. 환경 개선 사업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들 다 완벽하게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죠. 핵심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이러한 단어가 등장하면은 무슨 사업이다라고 끄집어낼 줄만 되는 겁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 고소득, 저소득. 주로 어디냐면은 따라합시다. 달동네, 판자촌. 그래서 달동네와 판자촌 염두하면 돼요. 물론 부산도 많이 있죠, 그죠? 그럼 달동네 산다고 다, 그죠? 돈 못 버는 거 아닌데, 그죠? 하여튼 간에. 달동네나 판자촌 염두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은 정비 기반시설이, 여러분들 기반시설은요, 우리가 국토법에서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도로 등등. 이것이 정비사업이니까, 정비법이니까 정비자를 붙인 것밖에 없습니다. 정비 기반시설. 또는 이것이 어떻게 돼요? 극히 열악입니다. 억수로 열악하죠. 그죠? 극히 열악. 단어가, 그런 단어를 찾아내야 돼요. 극히 열악. 요거.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첫 번째 하나 더 있어요.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 한마디로 뭐냐? 원룸촌, 오래된 원룸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 말하는 겁니다. 단독은 바로 등기 등본 하나인, 그죠? 원룸을 말하는 것이고, 다세대는 각 세대별로, 그러죠? 예. 등기가 따로 되어 있는 그런 원룸 건축물인데, 이런 것들이 밀집한 지역은요, 저를 봅니다. 지금 짓는 건물보다도요, 세대수가 더 많습니다.
옛날에는요, 주차장법이 강하지 않을 때는요, 1층 전체까지도 원룸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가면 갈수록 반토막 났다가 지금은 1층은 필요로 한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오래된 건축물에 살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죠? 건물에 더 많이 살고 있는 거니까. 근데 어려워서 보증금 500에 20만 들어갔는데 이것들은 또 차는 또 다 끌고 다니네. 그죠? 건물 더 보면은 아이고 너무 초라해 보이는데 차를 보면 전부 다 비싼 거 사거든요. 그죠? 그죠? 그런 경우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주차난이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1층에 되는 것은 못 돼 다. 그러니까 골목마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퇴근 시간마다 전쟁이 전쟁. 뭐 내 앞집에 왜 땅을 그 땅에다가 내 앞집 앞에다가 왜 주차했냐. 그러니까 이게 네 땅이냐. 그냥 되지 마라 네 땅이냐. 그러니까 이걸 안 되니까 집에 가가지고 잘 되는 시칼 갖고 와가지고 칼싸움 하다가 이런 사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사태가. 누가 더 잘 하나. 이게 뭐야 이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감정 싸움 때문에 그죠? 본인도 모르게 막 참 그 주체를 못 해가지고 그죠?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라고요? 정비 도로 등등의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 일 뭐요? 확충해 주자. 왜? 주차난 때문에 도로 때문에 또 양쪽에 또 주차해 보세요. 또 차가 또 빠져나가다가 또 비켜주지 않고 네가 가라 내가 가라 그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한다고요? 확충. 그죠? 확충. 정비 기반 시설, 공동 이용 시설. 이거 뭐요? 확충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런 두 가지 경우에 하는 사업이 뭐라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이런 단어가 튀어나오면은 요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재개발 사업. 얘는 원룸 건축물보다 일반적인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죠. 오래된. 근데 단독주택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없는 거예요. 골목 코너에는 오래된 구멍가게도 있고, 그죠? 한 40년 일한 미용실 아줌마도 있고, 아니, 할머니. 미용실 할머니도 계시고, 치킨집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 안에 다 있죠. 여기는요, 달동네처럼 도로 등등이 좋지는 않지만은 극히까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동네 입구, 못 올라가. 동네 입구에 차 세워두고 걸어가야 돼. 근데 얘는 뭡니까? 그래도 동네 입구에 차를 끌고 가요. 다만 내 골목까지는 차가 못 들어가죠. 그죠? 밖에 세워놓고 걸어가잖아요. 그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도로 등등의 정비 기반시설이 얘는 뭐예요? 그냥 열악하고. 앞에 그냥 쓰지 마요. 열악. 딴다니까 그냥 쓰더라고 논문.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또 있습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죠. 상업지역에 가면은 상업지역에 상가 건물들도 오래되면 노화되고 또 상업지역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도 있죠. 그것도 세월 앞에서는 오래된 건축물 되는 것이고 공업지역의 공장 건축물도 그렇고 공업지역에 있는 중공업지역에는 또 주택도 있고 그죠? 많잖아요. 바로 재개발 사업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재건축은요. 재건축은 오래된 공동주택을 철거해서 다시 짓는 거다. 그래 보시면 돼요. 세 번째. 자, 재건축 사업은 기존의 아파트를 철거하고 아파트를 다시 짓는 겁니다. 그렇죠? 주변에 있는 도로는 건들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 도로와 아파트 연결되는 그 부분만 하겠죠. 그러니까 주변 도로는 그만큼 뭐라고 얘는 양호하다. 양호하고 얘는 반드시 뭡니까? 공동주택입니다. 이겁니다. 공동주택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 가지고 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정비 사업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딱 3개요. 작년에 비하면 여러분들 좋은 거예요. 원래 사업이 3개 더 있었어요. 도시환경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있었는데 그게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내가 323페이지를 보지 말라는 이유가 폐지된 것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수정 안 돼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괜히 또 질문 들어와. 이거 뭡니까? 내 것만 듣고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폐지된 3개 사업도 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써가지고 4번, 5번,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진행 절차 속에서도 내용 다 나올 거 아니야. 그것만 싹 빠져도 양이 많이 빠진 겁니다. 그래도 많아. 자, 그리고 3번에 그건 방금 노후불량 건축물이라는 단어 나왔는데 노후불량 건축물이 뭐냐? 이건 내가 별도 강의하지 않아요. 한글을 아는 사람이라면 읽는 순간 느껴져요. 가령 하나, 상관 1번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당연히 노후불량 건축물이죠. 뭘 모른다? 그럼 한글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만 체크하면은요. 쌍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에 디귿만 읽으세요. 40년 아시겠죠? 숫자 바꿉니다. 그것만. 그 다음에 쌍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20년 이상 30년 이하 요거 또 2개만 여기서요 숫자 가지고 틀리게 하는 것 밖에는 못 내요. 그 2개만 참고하시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넘깁니다. 정비 기반시설 요거는요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데 필수까지 알 거 없고요. 뭐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요. 자, 그러면은 공동 이용 시설은 뭐 안 필요해? 그러면 필요하지? 그러니까 그 의미 없고. 그러면 정비 기반 시설은 뭐냐? 우리가 국토부 시간에 배웠던 도로 등등등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요거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죠. 그죠? 그냥 그래요. 도로 누구든지 다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줄거세요. 도로, 상하수, 공원, 공동유채장, 공동구는 뭐냐? 국토법에서 배운 그 공동구입니다. 아시겠죠? 그 이하는 3번째 이하는 한번 참고하시고요. 저를 봐요.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정비 기반시설 국토법 시간에 배웠던 기반시설을 염두하면 똑같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렇게. 그래서 그 정도 체크해 주시고요. 공동이용시설 이건 뭐냐? 아파트 입주자가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한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은 얘는 뭡니까? 특정 다수죠. 그죠? 그 아파트 입주자가 쓰도록 하는 거니까 특정 다수가 사용한다. 뭐가? 공동이용시설은 줄거세요.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 해관, 공동작업장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하세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노유자 시설. 여기 어린이집은 있는데 유치원은 없어요. 유치원자가 들어가면 틀립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저를 보세요. 서로 4번 5번과 구분을 할 줄 알면 되는 겁니다. 다음 중 정비 기반 시설이 아닌 것 이렇게 단도 물어볼 때 있어요. 답은 어디에? 공동 이용이 있겠죠. 그죠? 공동 이용 물어보면 답은 정비 기반이 될 겁니다. 구분을 좀 지키면 된다. 난 이거 할 때마다 얘기해. 타가소가 여기 왜 있나 몰라. 타가소는 북한말 아니야? 그잖아요. 근데 그럼 안 쓰잖아요. 그죠? 어린이집, 유치원이지 누가 타가소? 애 어디다 맡겼어? 타가소. 그건 탈북자가 쓰는 말이고, 그죠? 참 이거 아직 안 바꾸네. 그래서 내가 왜 타가소일까를 내가 한번 연구해 봤어요. 왜 타가소를 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경상도 사람이 이걸 만들었구나. 들어봐,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이 만든 거예요, 타가소를요. 그러니까 주부가 맞벌이 할 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벌이 할 때 자녀를 내가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돈은 벌어야 되겠고 그 알을 탁 맡긴다 그래서 타가소.
경상 사람입니다. 타가서 R을 탁 맡기면 뭐라고요? 타가서. 그냥 내가 맞는 거예요. 왜? 이게 잘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겁니다. 그럼 몇 개를 했을까, 내가? 그 다음에 대지 읽어주시고요. 주택단지는 뭐 다음에 되면 잘 안 나오니까 다음에 볼게요. 사업시행제 읽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얘가 중요해. 잘 나와, 시험에. 자, 얘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비 사업을, 아까 안 썼네. 정비 사업이라면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잘 보세요.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얘는 뭐냐면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그 다음에 지상권자. 짧게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요, 여기서 1번하고 2번은 같아요. 같단 말이죠. 왜? 등기부가 하나요, 두 개요? 토지 따로, 건물 따로잖아요. 그죠? 얘도, 그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A면 반드시 건축물 소유자가 A라는 보장 없습니다. B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 뭐, 지난번에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부동산 물건 중개할 때 특히 단독주택이 있죠? 할 때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건물 등기만 띄요, 업자들이. 당연히 건물 등기부 등본에 소유자가 토지도 갖겠지 하고 띱니다. 요즘에 무조건 다 띄어야 돼. 한 장 띄는데 얼마야? 1,000원이야, 1,000원. 수수료 100만 원 받을 자고 1,000원 아끼려고, 아이고, 진짜 내가 다 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건물 중개했다가 다 간 사람이라고 나중에 보니까 토지도 보니까 딴 사람이야. 중개 사고. 물리도 못해, 그거예요. 보통 토지는 엄마 거, 건축물은 아들 거, 이런 경우 있어요. 못 팔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들 내면 건축물만 자기 앞에 넘겨주면은, 그죠? 팔 수 있는지 알아. 물론 건축물만 사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팔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진짜 1,000에 10,000명에 1명 있을까 말 거잖아요. 그죠? 예. 못 팔죠. 땅 중에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러니까 같이 사고 파는 거죠. 그런 경우 있습니다. 하여튼 이 두 가지는요, 등기부가 따로 됐습니다. 토지 소유자, 또 뭐요? 또는 건축물 소유자. 이 소유자가 중복되기 때문에 뺀 겁니다. 토지 소유자인데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소유자가 여기 들어가는 걸 이렇게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아시겠죠? 이렇게 한 겁니다. 또는 토지만 있는 경우는 위에 뭐 있었죠? 뭐가 필요해? 뭐가 가능하죠? 그 지상권자. 토지 위에, 건축물 위에 설정되는 게 아니죠. 그죠? 지상의 토지 위라는 얘기, 토지 위. 문제는 뭐냐? 방금 말했듯이 얘는 이렇게 또는. 아시겠죠? 이게 바로 개별 요건이다. 개별 요건. 그런데 여기 재건축 사업은 다르죠. 그렇죠? 재건축은 등기부가 하나예요, 두 개요? 하나에 하나. 건축물 등기부 띄면 그 안에 내가 살고 있는 이 101동의 지분과 그 다음에 전체의 지분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ND의 개념이죠. ND의 개념. 얘는 토지가 문제 아니죠. 뭡니까? 건축물 소유자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요거는 거의 지분으로 나오죠. 지분으로. 여기는 뭐라고요? 및, 그죠? 하나니까. 여기에는 뭐가 나오면 안 돼? 지상권자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지상권자인데 시험에 뭐 임차권자, 뭐 저당권자, 엉뚱을 다 집어넣어. 지역권 다 안 되는 겁니다. 오로지 뭐만? 지상권자만. 여기는 뭐 임차권자, 뭐 지역권자, 무슨 뭐 그 외에 있잖아요. 다른 것들을 뭐 다 나오기 때는 전부 틀린 겁니다. 지상권자만 들어가면 된다. 자,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1번, 당연히 물론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거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10번에 주택공사 등인데요. 자, 이거요.
주택공사 등이 아니고 토지주택공사 등입니다. 아시겠죠? 토지주택공사 등입니다. 그러면 토지주택공사는 그 말 안에 있듯이 뭡니까?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고요. 등이면 등이 바로 지공 뭡니까? 지방공사. 그래서 내가 앞으로 적었어요? 토지 적었죠? 거기 빠졌어요. 이제 토지주택공사 등. 자, 줄여가지고 내가 토주공 등 할 겁니다. 따라합시다. 토주공 등. 토주공 등은 토주공 또는 지공.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관등. 정관은요, 따라합니다. 1번 따라해. 정관. 2번에 규약. 3번에 시행규정. 한 번 더. 정관, 규약, 시행규정. 줄여가지고 정관등. 이들이 맞는 규칙. 정관은 조합 설립할 때 작성하는 게 정관이고요. 조합 설립하지 아니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때는 작성하는 건 규약이고요. 규약. 그다음에 특시, 특도, 시군구, 행정청, 토주공 등. 한마디로 공공시행자가 작성하는 건 뭡니까? 시행규정인데 특히 신탁업자는요. 민간이 민간. 위탁자하고 수탁 간의 계약 체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신탁업자는 정관,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이 또 아니야. 그죠? 위탁자인 토지등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규약도 아니야. 그렇죠? 그냥 얘네들도 이름을 그냥 시행규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냥. 아시겠죠? 공공시행자 누굽니까? 특시, 특도, 시군구하고 토주공 등. 그 외에 신탁업자가 작성하는 건 뭐라고요? 시행규정입니다. 저를 봐요. 이거 알아야 돼요. 개발법에 나오는 공공시행자는 기억납니까?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중에서도 토관, 농수, 철매, 정부 출연기관, 철제, 지방공사, 요거죠, 그죠? 주택법상 공공은요, 얘예요. 특시, 특도, 시군구, 토주공 등, 요거요. 아시겠죠? 예. 민간은 뒤에 나옵니다. 민간은 등신한,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한국감정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책 보세요. 특시, 특도, 시군구를 왜 이렇게 파악했을까? 특시, 특도, 시군구가 굉장히 많이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이하 뭐로 가자? 시장, 군수 등을 하자. 앞으로 이제 시장, 군수 등이 나오면 이거는 특시, 특도, 시군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를 보세요. 이게 정비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들은요, 군수할 때 광역시 안에 있는 구는 언급하지 않아요. 국토법, 개발법, 건축법, 주택법 모든 법들이요, 군수하면은 도안의 군을 말하는 것이지 광역시 안에 군수는 아예 법률 자체에서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걸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나는 안 바뀌길 바랍니다. 바뀌면 또 공부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또 유일하게 광역시 안에 군수를 언급하는 법이 이 법이야. 열받아. 그냥 하지 말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특시, 특도, 시, 군할 때 군. 요 군수는요, 도안의 군수와 광역시 안의 군수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뭐 경상남도 안에 함안군도 들어가고 부산광역시 안에 기장군도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다 들어가요. 유일하게 정비법만 들어가. 뭐만. 왠지 압니까? 이것이 작년도에 법이 막 싹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게 바뀐 겁니다. 이게 싹 바뀐 거란 말이야. 바뀌면서 들어갔어. 아이씨. 옛날 보면 없었거든. 이 작것들. 뭐 개발법은 뭐 특시도 안 나오는데 뭐. 특시,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법이 따져보면은요, 좀 잘못된 게 의외로 많아요. 내가 얘기 안 해, 그렇지. 하면 뭐 하냐고. 없는 거 시험이 안 나오는데.
자, 그래서 거기 정관 등할 때 같이 해 주시고요. 자, 됐고,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용어 정의 파트고요. 자, 이제는 자, 기본 계획 등등 보겠습니다. 자, 절차 파트입니다. 요 절차요. 자, 저를 봅니다. 먼저 정비 기본 방침. 뭐라고요? 정비 기본 방침을 수립합니다. 저까지 가겠네. 그러면은 뭔가 모르게 여기 이 법 안에서는 길이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기본 방침. 아시겠죠? 따라합니다. 기본 방침.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뭐 방침, 지침 하면은 국가 차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방침은 뭐 한다고요? 국장이 수립합니다. 방침, 방침. 얘가 뭐냐? 대한민국 땅덩어리잖아, 땅덩어리가 이래잖아요. 여기 호민곳.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지역은 여기는 뭐 재개발할 곳이 있고 어떤 지역은 재건축, 어떤 지역은 뭐 주거환경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땅덩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만약에 여기 울산이다. 그럼 요 보면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수립하는 것이 그 다음 계획이에요. 그렇죠? 예. 국가적 차원에서 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그거를 위배되게 하면 안 될 거잖아요. 그죠? 예. 큰 밑그림을 그려준다. 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얘는 요 방침은요, 10년마다 정하고요. 근데 이것도요, 10년 단위가 맞는 거거든요. 그 다 10년 단위인데 얘만 맞아요. 이것도 틀린 거예요, 이것도. 어쩔 수 없지 뭐. 왜냐? 재검토는 5년마다야, 항상. 아시겠죠? 그래서 수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몇 년 단위로 하는 게 맞고, 재검토는 5년마다 이게 또 통을 했거든요. 근데 법을 이렇게 다시 개정하고 막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이걸 미처 못 받는 것 같아. 하여튼 뭐 10년마다 10년 단위 이렇게 단위를 이렇게 글자를 틀리게 내진 않아요. 예, 내진 않아요. 책 보여봐, 책. 나오죠, 그죠? 거기 국장은 10년마다, 그죠? 10년마다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수립 지우세요. 이거 법 바뀌었어요. 수립이 아니고 정하고, 정. 아시겠죠? 수립 지우고 정하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10년마다 정하고, 5년마다 재검토. 됐죠? 타당성 검토, 재검토니까요. 그러면 1번에, 박스 안에 1번에 그 끝에 읽어보세요. 참고하시는 겁니다. 국가 정책 방향. 2번에 기본 계획의 수립 방향.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 줄여가지고 정비 기본 계획인데 이 법 안에서는 기본 계획 이리 불러요. 그러니까 기본 계획의 계획을 수립하라. 이렇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요 방침에 맞게 뒤에 수립하는 것이 뭡니까? 정비 기본 계획이다. 그 말이야. 정책에 맞게. 이 법 안에서는 네 글자로 불러요. 이렇게. 기본 계획. 아시겠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밑에 나오잖아요. 밑에. 2번. 그러니까 제목이 기니까 짧게 부르는 겁니다. 만약에요. 2번 같은 거 시험 나오잖아요. 그러면 문제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 해놓고 가로 열고 이하, 왜냐면 지문 5개잖아요. 이하 기본 계획 한다 해놓고 밑에는 이제 기본 계획 4글자로 쫙 냅니다. 너무 기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면 수립권자가 누구냐? 저를 보세요. 뭔가 기본 계획이다. 기억납니까? 기본 계획. 우리가 국토법상 도시군 기본 계획과 같아요. 아시겠죠? 도시군 기본 계획. 얘는 정비 기본 계획. 기본 계획은 한 개 도시 안에 수장, 관할 구역의 수장이 수립해요. 도시군 기본 계획.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자, 봐봐요. 얘는 특, 광, 특시, 특도, 시장까지입니다. 군수만 해당이 안 돼요. 아시겠죠? 얘가 뭡니까? 한마디로 장기 발전 방향입니다. 구체적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는 얘를 뭐라 하냐면은 수립권자로 불러요. 뭐라 불러요? 수립권자.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 계획도 수립, 기, 공, 지, 수. 얘도 수립권자 같습니다.
여기에 군수가 들어가는 순간 틀립니다. 왜냐? 군에는요, 한 7, 80%가 전부 다 개발 안 된, 뭐 전답, 미개발적이고, 읍내만 좀 있잖아요. 수립할 계획이 뭐 있어? 7, 80%가 논밭인데. 그죠? 그러니까 또 돈도 없고. 그러니까 장기 발전 방향은 군수는 수립하지 않습니다. 당장 지금 재개발해야 된다. 당장 지금 재건축해야 돼. 그러면 그 계획은 필요하겠죠. 그죠? 그 계획은 정비 계획인데 이것이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과 흡사해요. 그 집행 계획은 그거는 이제 수립해야 되겠죠. 그죠? 그건 입안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특광, 특시, 특토, 시장, 군수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1번 수립권자가 바로 요겁니다. 그죠? 1번 의무적 수립 나오잖아요. 그죠? 특광, 특시, 특토, 시장. 관할 구역이죠. 얘는 몇 년 단위입니까? 얘는 나오잖아요. 10년 단위. 이게 맞는 거거든요. 이게. 얘도 10년 단위가 맞는 건데 하여튼 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몇 년마다 재검토? 5년마다 재검토는 똑같아요. 그리고 의무적 수립이 있는데 그거 보세요.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 뭡니까? 일반시, 그죠? 일반시. 그러니까 경남에는 창원시 빼고 다 시 중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에 수립하잖아요? 시 중에서도요, 좀 괜찮은 양산시 같은 거는 시가 좀 큰 도시잖아요. 30만 넘으니까. 근데 또 시 중에서도 뭐 10만도 안 내고 쉽게 말하면 저 충남 계룡시는 뭐 5만도 안 돼. 그러니까 군보다도 못한 시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데는 야, 너 돈 없잖아. 수립하지 마. 하면은 경남지사가 수립하지 마. 그러면은 수립하지 않을 수 있고 양산시는 뭐 도시 크니까 그러면 안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수립하면 경남지사에 승인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립했다면은 나한테 와 승인받고 내가 수립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말고 먼저 요거잖아요.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은 수립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말이 없으면 수립하고 그 말이니까 의무적이죠. 넘깁니다. 3번 타당성 검토, 재검토 몇 년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써보자. 이게 하나가 어디 빠졌나? 도지사에 승인받는 걸 먼저 해볼게요. 자, 329페이지에 밑에 동그라미 2번 나옵니까? 나오죠. 대도시의 시가 아닌 시장은 바로 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오죠. 그죠? 예.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왼쪽에 절차인데요. 자, 요거서 절차도 필요한 것만 할게요. 중복되는 것들은 천천히 봐야 되는 거니까. 먼저 절차에는 첫 번째, 자, 주민의 의견을 씁니다. 주민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때 하는 것이 공람. 아시겠죠? 뭐 한다고요? 공람. 그러니까 공고 열람의 줄임말이죠. 이제 공람 시키는데 이때 공람은요 14일 이상에 아시겠죠? 열람시켜서 의견 듣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방의회 의견도 청취합니다. 얘는요, 만약에 여기 부산시면은 부산시 의회, 얘는 60일 내에 의회는 의견 제시됩니다. 60일 지나가면은 의견이 없는 걸로 간주해버립니다. 그래서 책 보시면은 쌍글 1번, 동그라미 1번이 주민 의견 청취를 말하는 것이고, 동그라미 2번이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말하는 겁니다. 제목을 굳이 붙이면은. 그죠? 그런 다음에 쌍글 2번은 말로 할게요. 이거는 뭐, 딴 것과 절차 같기 때문에 때가 되면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지방의회, 여기가 지방이니까, 여기, 그죠? 빨간 걸 할까요? 그러니까 3번 협의 거치고 지방이니까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도구의 심의 거칩니다. 그래서 협의 거치고 심의 거치고 통과되면 지정하는 겁니다.
수립하는 거, 수립이니까요. 수립합니다. 수립되면 고시한다. 고시하고 열람시킨다. 그리고 국장에게 보고한다. 그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협의 심의고요. 심의고. 그 다음에 3번이 수립, 협의, 심의 거쳐서 1번, 3번 수립되면 고시하고 열람시킨다. 그 정도니까 이것이 뭐 틀리게 되는 질문은 아닙니다. 절차는. 이것들이 나중에요. 국토부부터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절차는 다 거의 비슷해요. 4번에 고시하면 열람하는데 또 고시하면 국장에게 보고합니다. 4번은 중요해요. 4번은. 고시하면 열람지도 시키지만 열람과 별도로 국장에게 보고한다는 거예요. 보고. 왜 그럴까요? 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 당신이 정한 방침대로 내가 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거고 이렇게 거꾸로. 얘한테 뭐 한다고요? 보고한다. 2번에 정비 구역 지정인데 자,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책이 지금 좀 엉성해요. 그래서 내가 잡아줍니다. 정비 계획 파트도 지금 앞에 위반 건자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정리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재개발 해야 돼. 재건축 해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은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야지, 그죠? 집행계획입니다. 실천계획입니다. 그게 뭐냐? 정비계획이에요. 이게 먼저 나와요, 먼저. 뭐라고요? 정비계획입니다. 정비계획은 위반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국토법상 도시군기본계획이 요 택이면은 얘는 도시군관리계획도예요. 그것도 뭐죠? 기주지 입하잖아. 자, 잘 보세요. 그건 누가 하느냐? 만약에 여기 특광이다. 여기 특광. 특광 여기 부산시내가 광이다, 광. 그러면 여기가 무슨 구죠? 연제구잖아요. 그 연제구에 만약에 재개발을 한다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재개발을 언제 할 것인가? 5년 뒤에, 10년 뒤에 아마 큰 밑그림만 그려주자 하면 누가 하는 겁니까? 부산시장이 하는 거예요. 그죠? 부산시장이 연제구에서는 재개발 지역, 다른 구에서는 재건축을 골고루 언제 할 것인가? 이렇게 장기발전 방향만 수립하는 겁니다. 근데 연제구에 있는 지금 구청장이 바라보기에 지금 당장 그 시기가 도래했어요. 지금 올해 이제 재개발을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러면 그 구체적인 계획은 짤 때는 부산시장이 잘 알아요? 연제구청장이 잘 알아요? 그죠? 그때 구청장이 정비계획은 위반하는 겁니다. 왜? 더 잘 아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구청장은 맡겨야지. 더 잘 아니까. 부산시장은 그냥 큰 그림만 알 뿐이지. 그러니까 여기 정비계획은 특광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일단 특광 빼요. 특광 빼고 특광 대신에 누가 들어가요, 그러면? 구청장하고 군수. 그렇죠? 구청장은 특광 다 들어가죠? 군수는 광역시 안에 있는 기장군, 군수. 이걸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특광 빼고 누가 하냐? 특시. 그 다음에 특도, 시장, 군수 또 구청장이 위반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요거 주의하세요. 여기 군 안에 뭐요? 도도 들어가고 또 뭐 들어가요? 또 뭐 들어가요? 광역시. 그죠? 도 안에 군수와 광역시 안에 군수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예, 다 들어있는 거 무조건 있다 그러잖아요, 아까 전에. 그리고 요거 보세요. 여기서 광역시 안에 군수하고요. 구청장, 우리 뭐라 하느냐? 구청장 등 이렇게 얘기해요. 뭐 한다고요? 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구청장 등이란 특별시, 광역시 안에 있는 자치구이죠. 자치구, 그 다음에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얘네들이 얘가 바로 얘는 위반권자입니다. 뭐라고요? 얘는 위반권자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위반권자인 특시, 특도, 시군구가
정비 계획을 작성해서 이 계획대로 내가 사업을 해볼 테니까 정비 구역을 좀 지정해 주시오라고 신청해요. 신청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수립해서 신청하는 건 같이 들어가겠지, 그죠? 신청합니다. 이럴 때 저를 보세요. 여기 구청장 등은 누구한테 신청하죠? 누구한테요? 구청장 등이 누구한테 하자고 신청을? 예? 특광에게만. 그렇죠? 특광. 구청장은 특광. 여기 광역시 군수는 광한테. 특광 왜 자꾸 특수가 왜 나와 자꾸? 그죠? 특광에게만. 그래서 특광에게 아시겠죠? 예? 특광에게 뭐 한다고요? 신청합니다. 그리고요, 다른 말들은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 다른 말이 언급이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근데 거기 보시면은 330페이지 보시면 쌍가로 1번 동그라미 마세요. 구역의 지정권자가 누구냐? 특광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특시, 특도, 시장, 군수잖아요. 써봅시다. 부러졌다. 특시, 특도, 시장, 군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에 구청장 등이 신청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구청장 등의 얘는 광역시 군수잖아요. 광역시 군수는 지정권자가 아니죠. 그죠? 여기 군수는 뭘 말하는 거예요, 얘는 바로 도 안에 있는 군수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끝에. 가로 안에 군수 옆에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 안에 있는 군수는 군수가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유추하느냐? 신청한다면서 신청은 구청장 등 한다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 보세요.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 이거 도하는 군수죠. 군수는 본인이 직접 정비 계획을 임안해서 결정이 되면 본인이 직접 지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신청한다면 없는 거니까 본인이 뭐라고요? 직접. 그러니까 특시, 특도, 시장, 도안의 군수는 내가 정비 계획을 내가 입안해서 결정이 되면 내가 그냥 지정하는 겁니다. 구청장 등만 특광에게 신청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이런 말 나오죠. 결국은 보세요. 결국은 얘가 뭡니까? 얘가 뭐죠? 아까 배웠잖아. 시장, 군수 등 이거잖아요. 아까 줄여가지고 했잖아요. 특시, 특도, 시군을 뭘 한다고요? 시장, 군 등인데 그럼 얘를 그냥 시장, 군 등이라고 하지 왜 다 썼느냐? 신청하는 요거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다 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비 계획을 위반하는 자가 사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많이 언급돼. 앞으로요 정비계획에 위반권이 있죠. 얘가 허가하고 인가하고 모든 짱짱짱은 전부 얘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개발법은 무조건 다 일단은 뭡니까? 지정권자고 정비법은 누굽니까? 시장공사 등이다. 이래 일단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쌍가로 1번이고요. 넘기세요. 나머지 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 나중에 올 겁니다. 정비계획 위반 제한도 이거는 뭐 너무 쉽기 때문에 볼 것도 없고요. 쌍가로 6번 동그라미 마세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신청하는 거죠. 신청. 나오죠? 그죠? 딴 데 가면 예 그럽니다. 나오죠? 자, 3번 버려버리고요. 자, 정비계획의 위반 절차 잠깐 보겠습니다. 요거요. 얘는
수립이 있죠. 얘는 2반에 2반. 그 얘는 한마디로 얘는 뭐냐? 얘는 누구냐면 정비구역의 얘는 지정권이에요. 이렇게 불러요.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입안 절차가 있는데 절차가 있습니다. 얘도 두 개 똑같이 합니다. 1번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얘는 명색이 구체적인 집행계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람하기 전에 주민 설명회를 같이 합니다. 주민 설명회를 하고 한 후에 공람해요. 여러분 책 보세요. 거기 나오잖아요. 상관 1번.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에 주민 설명회를 하겠다고 통보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할 테니까 언제 와라. 그러면 주민 설명회 및 공람이죠. 공람. 이때 저를 보세요. 장기 발전 방향인 기본 계획은 요거 14일이죠. 그죠? 구체적인 계획이니까 얘는 14일 가지고 안 되고 얘는 얼마 이상? 그렇죠. 30일 이상이에요. 공람. 그리고 두 번째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똑같아요. 여기 요거랑. 얼마나 해도 60일 내에 의견 제시해라. 60일이 지나가면 없는 걸로 간주하겠다. 이것이 쌍가루 2번입니다. 이것도 여기 제목도 1번, 2번처럼 여기도 제목을 좀 써주지, 그죠? 내가 써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넘어가고요. 어디 보시냐면은요. 339페이지. 펴보세요. 정비구역의 지정 있죠? 이렇게 해서 1번 지정되면 지정하기 전에 하려면 뭐라고 하라고요? 심의 거쳐라. 이거 말로 할게요. 다음에 3번에 뭐냐? 그래서 요거 넘어가죠. 지정. 심의 거쳐서 지정되면 고시합니다. 얘가 지정되기 전에 심의 거쳐서 정비구역 있죠? 얘는 심의 거쳐서 지정되면 뭐 한다고요? 고시한다. 심의 거쳐.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심의 거쳐 지정하죠. 그죠?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지 않습니다. 없어요. 그냥 심의 거쳐서 쌍가루 1번과 2번 묶으세요. 이것이 바로 심의 거쳐 지정되면 쌍가루 2번 고시하고 보고 열람 아까 똑같아요. 고시하면은 열람도 하고 못 한다고요? 국장에게 보고하고. 요거는 얘는 똑같아요. 잘 보세요. 얘도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지정되면 고시하고 열람도 하고 보고도 하고. 이런 뭡니까? 심의 거쳐 지정되면 고시하고. 됐죠? 그죠? 자, 고시하면 국장 보고가 먼저 얘기할 뿐이에요. 국장 보고 열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게 정리가 되면 같은 거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막 안 적는 거예요. 외울까봐. 자, 넘깁니다. 2번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효력입니다. 쌍가루 1번 동그라미, 쌍가루 2번만 동그라미 하세요. 1번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으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법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정비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정비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그렇죠? 지구단위 계획 줄거세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본다는 얘기죠. 도시지역은 안 봅니다. 한 블럭만 뭐 재개발하는 건데 뭐 아파트 10개동 뭐 재건하는 건데 도시지역은 뭐 된다는 건 말이 안 맞죠. 상관 2번 국토법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고시하면 줄거세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본다. 이거는 그냥 맞는 걸로 좀 나옵니다. 잘 나온다. 잘 나와요. 쌍가루 4번은 여기 자리가 여기가 아니고 내가 보자. 이게 위치가 좀 뒤에 나와야 돼. 미리 해놔야 되겠다. (383페이지) 있죠? 펴봐요.
잠깐 펴보세요. 4번 나옵니까? 4번 주거환경 개선구역의 용도지역 의제인데 세 번째 줄 보니까 대통령령 있죠? 동그라미 하세요. 요 대통령령이 바로 요거예요. 상관 4번이에요. 여기 나와야 돼요. 여기. 위치가 지금 어떻게 편집 과정에서 좀 잘못됐는가 봐 지금 현재. 그래서 대통령령 동그라미 하시고 저건 아예 페이지 340 해놓으면 나중에 그걸 앞에 공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383페이지에 요 박스 그 위에 나와줘야 돼요. 사이에. 그 내용이 이 앞에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현재 여기 박스가요 340페이지고 밑에 박스 또 있잖아. 아주 위에 밑에 그죠? 예. 하여튼간에 이거 좀 편집 과정상이니까 나중에 내가 제대로 잡아드릴게요. 자 4번 정비구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제한. 이것도 뭐 시장 문수등 허가받아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군계획 사업은 세 가지가 있었죠.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국토법상, 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정비법상 정비사업 세 개가 있는데 기억나죠? 그죠? 세 개가 있는데 전부 다 인가 받는다. 하지만 사적 개발 행위는 전부 다 허가 받는다. 그렇죠. 하지만 국토법상 개발 허가를 공부를 다 하게 되면 거의 뭐 개발법과 거의 몇 개 빼는 중복되고 개발법이 공부가 되면 딱 한 개만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강의 안 하는 겁니다. 나중에 국토법 정리가 되면 자연적으로 정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할 거 없습니다. 넘깁니다. 5번 정비구역 등 해제인데 저를 보세요. 요거는 이게 정리가 된 다음에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되는데 헷갈려요. 구청장 등이 특검한테 지정해달라고 할 때는 신청해요. 그죠? 지정해준 다음에 필요 없어 해제해달라고 하려면 또 요청을 해요. 신청 요청 좀 뭐 통일하면 좋겠는데 시정은 신청이고 요청은 뭐라고요? 해제할 때 한다. 똑같아요. 구청장 등은 특광에게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특시 특도시장 군수는 본인이 직접 해제를 해야 한다. 똑같은 말이야. 본인이 직접 지정한다. 직접 해제한다. 절차 똑같아요. 그래서 1번 보시면 필수적이죠. 의무적이죠. 그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반드시 해제해야 된다. 전부 안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숫자예요. 숫자. 요거 그냥 냅두세요. 요거 암기하는 거니까 냅두시고. 상관 2번. 그죠? 구청장 등은 나오잖아요. 특강에게 해제 뭡니까? 요청한다. 그리고 봐요. 주민의견 청취. 넘겨보세요. 지방의회, 시민. 그러니까 절차가 지정할 때나 해제할 때나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게 정리가 되면 거의 여기 중복돼요. 6번은 뭐냐? 직권해제. 요건 뭐냐? 그냥 이게 뭐죠? 의무적이죠. 앞에 게 5번은 의무적이면은 의무적. 해제할 수 있다. 그 얘기인데 한두 개 뭐 밑에 거 차차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절로 보세요. 일단 요거 정리가 좀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3월달 이후 강의할 때는 요거 강의할 거예요. 이것도 버리면 안 돼요. 이거 못 버려. 좀 쉬었다가 3장부터 하겠습니다. 3장부터.